블로그 리뷰가 1000개가 넘는 매장은 대한민국에서 0.1%라고 들었는데 대표님 가게는 상위 0.1% 가게인 거잖아요. 초창기 때는 길거리 전단지도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한겨울에도 막 손 꽁꽁 얼어가지고 또 현수막 같은 경우는 단속 같은 것도 있어서 그렇죠. 붙였다 띄었다를 그냥 한겨울에도 수차례씩 반복하면서 아. 와 그때는 정말 식당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예약을 안 하면 절대 맛을 볼 수 없다는 양재족발 참적에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우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2년 전통 씨육수로 1일 한정 수량만 판매하고 만들고 있는 족발 명인 홍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들어오자마자 이게 눈에 딱 띄던데. 아,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족발 판매한 개수인데요. 손님들이 오시면서 보시고 오래되고 노하우가 있겠구나 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셔서 한 몇 테이블이 하면 다음날 되면 이렇게 올려지는 거예요? 네,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전날 판 개수를 카운팅. 예. 61,300. 대박이시네. 야.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다 방송 나오신 거예요? 방송에도 5번 출연을 했고요. 예약을 안 하면은 절대 먹어볼 수 없다 그런 이유가 있네요. 야, 이 세계 음식 명인 TV 같은 데서만 본 것 같은데.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를 하면서 전문성이 인정받으면은 심사 후에 칭호를 받게 되는데 저는 이제 족발 명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게 됐습니다. 훈장 아니에요, 이거는? 네. 2010년에 족발집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족발이 대중성도 있고 날씨나 외부 환경적인 영향을 덜 받는 메뉴라고 생각을 해서 질리지 않는 메뉴이기 때문에 족발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그래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장인 타이틀까지 따셨으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와, 저도 리뷰 남기면 뭐 음료수나 이런 거 보통 하는데 처음 봤어요. 이건 뭐죠? 영수증 리뷰를 남겨주시면은 로또 복권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사실 저도 음료수며 뭐 안 해본 게 없는데 이렇게 로또 복권을 드리면은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같은 금액이라도 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도 편하고 직원들도 편하고 손님들은 더 기분 좋아하시고. 그러네요. 아니 이거는 뭐 음료수보다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게 큰 선물을 하나 받아가는 느낌? 유명한 분들 사인이 엄청나신데요. 소문 듣고 또 유명한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하게 사인도 남겨주시고. 32년 전통 씨육수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죠? 족발은 씨육수가 없으면 안 되는데 씨육수에 족발을 넣고 한약재 망을 넣고 족발을 삶은 다음에 족발을 꺼내고 한약재 망도 꺼내고 물을 보충해서 다음날 새로 한약재 망을 넣고 남은 육수가 그걸 32년 동안 계속 물을 넣고 족발을 넣고 한약재 넣고 이거를 32년 동안 해왔단 얘기예요? 기본 씨육수에서 끓이고 나면은 한 3분의 2가 남는데 그 3분의 2가 32년 동안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한약재의 좋은 기운과 그 족발에 있는 육즙과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야, 근데 그 32년 동안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족발이 더 재밌는 음식이기도 한데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도 100년 된 간장, 시간장 이런 것처럼 비슷한 원리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술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5년 된 위스키하고 40년 산하고는 향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씨육수라는 얘기가 너무 궁금했는데 정확히 인지가 됐습니다.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와, 한약재 다리듯이 계속 다리면서 맛이 깊어지고 내공이 깊어지기 때문에 족발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맛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맛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희 집 보물입니다. 아, 진짜 버물이겠네요. 네네. 제가 보니까 리뷰를 한번 쭉 봤더니 이렇게 부드러운 족발은 처음 본다. 인생 족발이다. 뭐 이런 리뷰가 되게 많던데 특별한 뭐 비결이 있나요? 총 조리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되는데 개인 레시피니까 정확하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삶는 시간을 불 조절부터 그걸 하면은 삶는데 그냥 켜놓고서 몇 시간을 한다 이게 아니라 불 조절까지 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불 조절도 하고 그날 족발의 크기나 상태에 따라서 그것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기만 있는 갈비족발로 해서 석쇠에다가 이렇게 굽는 족발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또 특별하게 조리를 할 때 갈비 양념을 바로 버무려서 석쇠에다가 직화로 굽기 때문에 불맛하고 감칠맛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더 맛있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자영업을 시작해서 후회가 되실 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외식 관련 서적을 많이 보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님들은 뭐 족발은 너무 맛있다 그러는데 매출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 초반에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었는데도 손님이 많이 안 왔는데 장인이 만드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알아주기 시작했다라는 거네요.
온라인 마케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초창기 때는 길거리 전단지도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한겨울에도 막 손 꽁꽁 얼어가지고 와, 그때는 정말 식당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현수막 같은 경우는 단속 같은 것도 있어서 그렇죠. 붙였다 띄었다를 그냥 한겨울에도 수차례씩 반복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유진 사부라고 이제 인연이 됐다고 하셨는데, 장사는 전략이다 작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남의 가격이 아니라 내 가치를 높여서 내 가치에 맞는 가격을 책정하라,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와닿거든요. 그리고 메뉴판에도 스토리를 입혀라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얘기도 강의 때 배우셨겠네. 다 배웠죠. 인상 깊었던 대화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첫 수업 때 이제 하신 말씀이, 식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다른 사람 식당이랑 당신이 하는 식당이 있는데 손님들이 당신이 하는 식당을 가야 될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를 말해보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가장 처음 시작은 우리 가게에 손님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씩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같은 족발집이 있는데 한 족발집은 콩나물국을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꽃게 해물이랑 야채를 듬뿍 넣어가지고 드리거든요. 족발을 시키는데 꽃게 해물탕을 줘요? 네, 콩나물국 주는 식당이랑 해물탕 주는 식당이랑 어디 가시겠어요? 당연히 해물탕 주는 데 가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유를 하나씩 그렇게 만들고, 하나씩. 네. 마케팅을 안 해도 저희 가게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이 거죠. 얘기 듣는데 이 소리가 확 돋는 게 이렇게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면 길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또 어떤 걸 또 적용을 하셨나요? 이쑤시개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치간 칫솔 이쑤시개를 쓰고, 그리고 이쑤시개를 딴 데는 손에 꼽아 놓잖아요. 예. 그럼 다 손에 닿잖아요. 저희는 자동 이쑤시개를 해서 다른 게 손에 안 닿고 손만 대면 저절로 하나만 딱 올라와서 더 위생적이고, 이런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가 와, 이 가게는 뭔가 다르네라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사는 디테일이다. 그게 결국은 차별성이 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좀 경이로웠던 게 뭐냐면, 방문자 리뷰가 6,000명이 넘고 블로그 리뷰가 2,500명이 넘어요. 블로그 리뷰가 1,000개가 넘는 매장은 대한민국에서 0.1%라고 들었는데, 대표님 가게는 상위 0.1% 가게인 거잖아요. 식당들이 마케팅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홍보만 믿고 갈 수는 없잖아요. 고객들이 하신 말씀은 다른 분들이 보셔도 이건 이제 진짜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리뷰 싸움도 되게 엄청나잖아요. 손님들이든 뭐 블로그 리뷰든 뭐 한 달에 마케팅 비용 얼마를 들어가면 이만큼을 해준다.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게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상위 노출이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이버 자체에서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상위에 있다가 결국엔 다 밑으로 엄청 광고비 딱 끊으면 바로 그냥 내려오잖아요.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굉장한 마이너스고요. 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는 리뷰는 내실도 없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기도 힘들고, 식당이 정말 종합 예술이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건강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맛만 있어도 안 되고 매장을 홍보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쑤시개 이거 하나부터 막 디테일하게 하는 것처럼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종합 예술이다. 족발 명인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인 3종까지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자영업을 이렇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제 신조인데 이거는 몸이 건강하면은 음식도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얘기도 너무 인사이트인데 지금 대표님 이렇게 보면 표창장, 수료증, 인플루언서상, 최우수상, 뭐 상장이 막 엄청 많은데 잘하고 계신데도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배우고 배운 걸 접목시켜보고 계속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2019년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계속 배우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저도 새롭게 변화하면서 발전을 해야지 고객들도 찾아주시기 때문에 공부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모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건데, 대표님에게 족발이란? 족발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랑. 가족끼리 맛있게 즐길 수가 있고, 이 족발에는 저하고 저희 직원분들의 모든 사랑이,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족발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기억에 남는 게, 음식업은 종합예술이다.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너무 와닿습니다. 저도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